들어보시고 해볼게요. 두 점 사이의 거리, 다시 도형으로 돌아와서 머리 아프거든요. 문제들이 어차피 고난이도는 다 뺄 거긴 한데 그래도 그 안에 충분히 어려운 문제들도 섞여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두 점 사이의 거리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일단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볼게요. 만약에 수직선 위에 마이너스 1이랑 4라는 점이 있어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몇이에요? 5죠. 이 정도는 다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길이 5다라는 거고, 얘를 근데 응용해서 약간 애매한 게, 만약에 2,2라는 점이랑 2,6이라는 점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얘를 근데 공식을 써서 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던데, 이거 둘의 지금 x좌표가 똑같죠? 그러면 지금 사실상 이 길이가 얘네 둘이 똑같으니까 그냥 이 y좌표의 차이로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공식 써서 구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냥 2,6이고 2,2니까 둘이 그냥 일직선상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6이랑 2 해서 길이 4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7,2 이런 식으로 있었으면은 얘네 이 둘 사이의 거리도 얘네 둘의 y좌표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2랑 7로 둘의 차이 해서 5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이거 이제 이렇게 구해주셔야 되고, 결국에 좌표면 두 점에서 만약에 둘의 x좌표랑 y좌표가 달랐다, 즉 x1, y1이랑 x2, y2 이런 식으로 점이 있으면은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 임의로 평행하게 직각삼각형 그려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x1, y1이고 여기 x2, y2다 라고 하면은 이 길이가 얘 x좌표랑 얘 y좌표의 차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x2 빼기 x1인 거고, 여기 길이는 얘 y좌표랑 얘 y좌표의 차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y2 마이너스 y1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가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면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빗변의 길이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빗변의 길이 x라고 하면은 x의 제곱이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일 것이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빗변의 길이 x니까 x 구하려면은 양변에 루트 씌워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루트 씌워서 x 날리면서 여기에는 루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좀 쉽게 하시려면은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시지 마시고 x2 빼기 x1이라는 게 그냥 얘네 둘의 x좌표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x좌표 차이 제곱하시고 더하기 얘네 둘은 y좌표 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공식을 안 외우더라도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절대 까먹지 말고 루트 씌우셔야 돼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에요. 아셨죠? 길이가 갑자기 뭐 0,1이랑 1,3 둘 사이의 거리 구했는데 그냥 x좌표 차이 0이랑 1이니까 1의 제곱하고 y좌표 차이 1이랑 3이니까 차이 2니까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5라고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루트 씌워 주셔야 된다. 루트 5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충분히 다들 구하실 수 있어요. 얘는 다 구할 수 있는데 이 아래 설명에서 3번만 볼게요. 3번에서 이식 루트 더하기 루트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얘를 우리가 잘 볼게요. 얘 지금 x-a의 제곱이랑 y-b의 제곱을 더한 거예요.
이거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 공식에다 대입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x랑 a의 차니까 둘의 x좌표가 x랑 a라고 생각을 하시고 y-b니까 둘의 y좌표가 y랑 b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이 식이 x, y랑 a, b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똑같이 이 식도 그러면은 x 빼기 c랑 y 빼기 d 이거의 제곱이니까 얘를 x, y랑 c, d 사이의 거리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러면은 이 3번 다시 쓰시면은 이거 둘 사이의 거리랑 이거 둘 사이의 거리의 합을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a, b가 이런 식으로 있고 c, d가 이런 식으로 있다 라고 했을 때 x, y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얘 더하기 얘 이거의 최소값을 묻는 것이다. 얘가 움직이면서 최소가 될 때는 결국에 일직선으로 있을 때가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결국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에 x, y가 있어야만 최소일 것이다. 즉 이거 더하기 이거는 사실상 이거 더하기 이건 거니까 a, b랑 c, d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구하실 때 a, b랑 c, d 사이의 거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은 앞에 쭉쭉 풀 수 있는 거고 대표용이라고 해서 이제 네모나게 쳐져 있는 문제들만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1번은 1번도 할게요. 그래도 나름 대표용이니까 1번 보시면은 1,2랑 4,6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얘 구하는 방법 그냥 루트 까먹지 말고 씌우시고 루트에다가 x좌표 차이 x좌표 1이랑 4니까 둘의 차이 3이잖아요. 3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y좌표 2랑 6이니까 둘의 차이 4의 제곱 해주시면 된다. 루트 9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25 되겠죠. 얘 길이 5일 것이다.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고 16번을 한번 풀 수 있으신 분들은 그냥 쭉 푸시면 돼요. 16번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대표용을 푸는 거라서 홀수, 짝수 번갈아가면서 푸는 건데 여러분들 푸실 때는 홀수만 풀어오시면 돼요. 보시면 얘는 a랑 x 사이의 거리가 루트 17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a, b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a, b 길이 얘 구해보시면 루트에다가 뭐 하면 된다? x좌표 차이 x랑 3이니까 둘의 차이는 결국에 x-3이 될 것이다. 얘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y좌표 차이 1이랑 2니까 y좌표 차이 1의 제곱 해주시면 되겠죠. 얘가 루트 17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루트 벗길 수 있으니까 x-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게 1이니까 이게 결국에 17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x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x-3의 제곱이 16인 거고 얘 전개해서 푸셔도 되는데 그냥 제곱이 16이라고 했으니까 x-3이 4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문제 푸셔도 상관없겠죠. x 그러면은 7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 물어봤으니까 답이 7 더하기 마이너스 1에서 6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마 쉽게 다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푸실 것 같고
21번인데 다음 게 21번은 좀 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앞에 푸시던 분들도 21번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21번. 한번 해볼게요. 21번 A, B 지금 마이너스 3이랑 2라고 나와 있고 수직선 위에 이렇게 있는 건데 점 P라는 점이 X다 라고 했는데 P가 지금 어쨌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맞나요?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 모르는 건데 P가 만약에 뭐 여기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AP 더하기 BP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AP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AP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수직선이니까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X가 만약에 더 크면은 우리가 X에서 마이너스 3 빼는 거니까
x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x가 p가 이쪽에 있어서 마이너스 3이 더 클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가 될 거란 말이에요.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따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이 길이나 이 길이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어디서든 빼도 절대값을 씌우면은 그게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길이가 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똑같이 이쪽에 있어도 여기서 여기를 빼든 여기서 여기를 빼든 이 길이는 4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걸 빼면은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근데 4가 나오려면 그냥 절대값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어느 쪽에서 빼든 빼신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그게 곧 길이가 될 것이다. 맞나요? 그러면은 AP를 절대값 x 플러스 3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BP도 똑같이 어느 쪽에서 빼든 그냥 절대값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 x에서 2를 빼서 x-2 하신 다음에 절대값만 씌워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길이를 우리가 절대값으로 수직선상에 있을 때는 뭐가 큰지 모르니까 그냥 빼신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시면 된다. AP, BP 둘 다 구한 거니까 얘 합이 9 이하가 돼야 된대요. 써보시면 x 더하기 3 절대값이랑 x-2 절대값 이게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얘 우리 1학기 때 많이 봤던 식이죠. 기억나시죠? 이거 푸는 방법 다양한데 물론 범위 나눠서 풀어도 되고 저는 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 0 되는 거 x가 마이너스 3일 때고 얘 0 되는 거 x가 2일 때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그래프가 달라진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얘 2보다 클 때 그러면은 얘 양수고 얘 양수니까 x 플러스 3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맞나요? 그냥 범위 나눠서 할까요? 이거 다 양수니까 2x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프 이런 식으로 양수로 그려지는 거고 이 사이일 때는 x 플러스 3은 양수고 x 마이너스 2는 음수잖아요. 그럼 여기선 얘가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x 플러스 3에 마이너스 x 되니까 x가 사라지죠. 상수되는 거니까 우리가 일직선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즉 마이너스 2x 나오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 값 구해보시면 2 넣어볼게요. 여기 0 되죠? 2 더하기 3이니까 5 된다. 그럼 9는 얘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9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9를 잡아줄 수가 있다. 맞나요? 9보다 작은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결국에 여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값이랑 여기 값만 구하면은 얘랑 얘 사이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값 구해보시면은 얘는 2보다 클 때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플러스로 나오고 얘도 플러스로 나올 때 맞나요? 그럼 그냥 풀어보시면 x 플러스 3이랑 그리고 x 마이너스 2 얘가 9가 될 때가 된다는 거죠. 정리해보시면 2x 플러스 1은 9가 되는 거니까 2x는 8, 즉 x는 4다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여기가 x가 4일 때다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똑같이 이쪽일 때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잖아요. 그러면은 얘 음수죠?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야 된다. 아시죠? 이쪽도 마3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될 것이다. 마이너스 붙고 마이너스 붙는 거니까 여기 구할 때는
얘 마이너스 붙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얘 마이너스 붙어서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이게 9가 되는 값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정리해보시면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이 9가 된다. 마이너스 2x는 10인 거니까 x 마이너스 5다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일 때는 x가 마이너스 5라고 지금까지 다 구한 거죠. 9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니까 즉 마이너스 5부터 4까지가 9 이하가 된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5부터 4까지니까 마이너스 5부터 4까지인 건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부터 B까지였잖아요. 얘가 A고 얘가 A고 얘가 B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A 더하기 B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4 해서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되고 얘 그냥 절대값 두 개 있는 거니까 범위 나누셔서 정석적인 방법은 원래 저 0 되는 게 마이너스 3일 때랑 2일 때니까 첫 번째 해서 x가 2보다 클 때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 3에서 2 사이 세 번째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눠서 풀어주셔도 상관없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는 이렇게 그래프 그리셔서 푸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다는 거죠. 다들 배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1학기 때 했던 내용들이 많이 섞여서 나올 거라 알아두시면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특히나 행렬을 배우고 이제 공수2를 배우는 거다 보니까 여기 기출에 없지만 그 문제집 기출을 보시면은 행렬이랑 문제가 섞여서 가끔씩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푸실 때 기출이 별로 없어서 몇 문제 못 풀어보시고 시험을 볼 텐데 그런 걸 감안하시면서 좀 확실하게 1학기 내용을 다 숙지하신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고 24번, 25번은 지우시면 돼요. 안 푸셔도 되고 이게 안 풀어도 되는 이유가 문제는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아니, 어렵기도 한데 얘는 지금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문제라 지금 기출만 보셔도 15년도, 16년도라서 절대 안 나올 거라서 25, 24, 25는 지워주시면 되고 다음에 26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계약을 다다음 주에 하나요? 다음 주에 하시는 분? 없죠? 거의 다 다음 주가 다음 주 월요일 날이에요? 그러면은 숙제를 많이 내면 또 안 되겠네. 다다음 주에 하는 학교도 있나요? 다 다음 주에 하는구나. 아휴. 숙제는 뭐 적당히 낼 거예요. 어차피 중간중간에 빠지는 문제도 많아서 번호로만 따지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중간에 또 문제 빼면은 많아봤자 한 100개는 되겠죠. 당연히 100개. 100개에서 150개 사이 정도? 그 정도면 이제 하루에 30문제씩 풀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26번 볼게요. 26번은 그러니까 번호가 지금 18번이지 얘는 서정고잖아요. 서정고인데 이 문제가 18번이면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다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라 번호에 쫄지 마시고 쭉 문제 읽어보시면은 A라는 점 8,0이라고 나와 있고 P가 여기서 시작해서 3의 속력으로 왼쪽으로 따라간대요. 그리고 Q는 B 0,4에서 시작해서 1의 속력으로 위로 간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몇 초, 뭐 3씩 얘는 몇 초 1씩 가는 거니까
만약에 t초 뒤에 우리가 이 점들이 어디로 갈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p가 8에서 시작해서 몇 초 3씩 가니까 t초 뒤에는 3t만큼 갔겠죠. 맞나요? 맞죠? 그러면은 이 p라는 점 여기 8,0에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 길이가 t초 뒤에 3t가 될 것이다. 맞나요? 그럼 여기 좌표 p라는 점은 8에서 시작해서 3t만큼 왼쪽으로 간 거니까 8-3t,0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그러고 똑같이 B라는 점에서 Q가 출발하는데 몇 초? 1씩 간대요. 그러면은 T초 뒤에는 위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갔는데 T초 뒤에는 T만큼 갔겠죠? 그럼 이 Q라는 점 0,4에 시작해서 위로 T만큼 갔으니까 얘는 0,4 플러스 T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맞나요? 여기까지 Q랑 P가 T초 뒤에 어디로 갔을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출발하는데 PQ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결국에 이 점이랑 이 점 사이의 최소값 구하는 거잖아요. PQ 길이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어떻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서. 루트 x좌표 차이 0이랑 8-3t니까 차이가 8-3t겠죠. 이거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이 4 플러스 t랑 0이니까 둘의 차이 4 플러스 t 맞나요? 이거의 제곱이 될 것이다. 우리가 PQ의 길이를 이런 식으로 t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 어쨌든 얘 최소값 구해야 되니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루트 안에서 정리해 볼게요. 쭉 정리해 보시면 앞에 식부터 정리하시면 정리는 제가 할게요. 9t제곱 마이너스 48t 더하기 64 앞에 식 이렇게 되고 뒤에 식도 정리해 보시면 t제곱 더하기 8t 더하기 16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를 할 수 있다. 전개까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럼 얘 정리해야겠죠? 안에서 루트 안에서 합치면은 10t제곱 마이너스 48t 플러스 8t니까 마이너스 40t 64, 16이니까 플러스 80 되는 거 맞나요?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얘 최소값 구하는 거잖아요. 루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에씩 지금 t에 대한 2차식이죠. 얘 최소값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최소 우리가 완전제곱식꼴로 정리하시면은 최소값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얘 한번 완전제곱식꼴로 정리해 볼게요. 루트 10t제곱 마이너스 40t니까 10으로 묶어보시면은 t제곱 마이너스 4t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거죠. 얘 완전제곱식 되려면 몇 필요해요? 4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 4 넣으시고 10 곱하기 4, 40이니까 80 되려면 플러스 40 될 것이다. 얘가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완전제곱식꼴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고 쭉 써보시면 10에 t-2의 제곱 더하기 4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얘 최소값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곱식이 있을 때 얘 최소값 그냥 얘가 0 될 때가 최소겠죠.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맞나요? 얘가 0 될 때가 최소일 거니까 얘 0 되면 0 더하기 40 되는 거잖아요. 그냥 루트 40이 최소값일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루트 40 정리해 주시면 2루트 10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답 3번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 괜찮으실까요? 결국에 얘는 문제 유형을 하나만 풀어보시면 그냥 몇 초 3, 몇 초 1씩 간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t초 뒤에 어디로 갈지를 우리가 잡아주시면은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유형이 아래에 많으니까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고 29번 같은 경우도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이 생겼죠? 여러분들 루트 더하기 루트인데 안에 제곱식 꼴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다라고 생각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괜찮으실까요?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혹시나 학교에서 프린트나 시험 범위가 만약에 집합까지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저한테 연락해서 좀 알려주세요. 프린트가 있으면은 프린트도 어려운 거면은 풀이를 따로 해야 되고 만약에 시험 범위가 명제까지 들어가면은 좀 사고거든요. 따로 뭘 해야 돼서 만약에 시험 범위가 집합 넘어서 명제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꼭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세요. 다음 케이스네요. 1-2 케이스는 얘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A랑 B 같은 거리에 있는 임의의 점 P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얘랑 같은 거리에 있는 P 이 점 구하려면은 이 길이랑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AP는 BP다 잡으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P라는 점을 아무것도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A, B 이런 식으로 잡으실 텐데 이런 식으로 잡기 전에 문제에서 만약에 X축 위의 점 P다 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X축 위면은 여기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점 A, B라고 잡을 필요가 없겠죠. 얘 지금 X축 위에 있으니까 Y좌표가 0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A, 0 이런 식으로 잡으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똑같이 Y축 위에 있을 때는 우리가 X좌표가 0인 걸 알잖아요. 얘를 그냥 0, B 이런 식으로 문자 하나를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똑같이 만약에 어떤 직선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위에 있다. P라는 점이 이 직선 위에 있으면은 우리가 P를 A, B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아니라 P를 만약에 X좌표 A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A 대입했을 때 Y 값 구할 수 있죠. A, A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잡고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절대 모르시면 안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문자를 반드시 줄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직선 위에 있으면은 그 점에 대입하셔서 A에 대한 식으로 Y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괜찮으시죠? X축, Y축 위에 있을 때는 0인 거 꼭 생각하셔야 되고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들을 쭉 풀어주시면 되는데 아래 외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 원의반정식 했으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도 나온 내용인데 삼각형의 외심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이 점이 원의 중심이 되는 건데 이 세 점이 삼각형 원 위의 점이니까 이게 반지름 되고 이게 반지름 되고 이게 반지름 되는 걸 다들 알고 있죠. 반지름이니까 이 세 개 길이 다 똑같을 것이다. 즉 만약에 외심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외심의 좌표를 우리가 모르니까 얘를 만약에 A, B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다 똑같다. 즉 OA랑 OB, OC 이 세 개가 다 똑같다. 이거를 연립해 주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여기 외심이란 말이 나오면은 우리가 삼각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세 길이가 다 반지름, 즉 같을 것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바로 아래 거 한번 풀어볼게요. 3번이네 3번. 보세요. 예, 지금 A, B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인데 P가 X축 위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X축 위에 있다라는 걸 보고 지금 A, B가 아니라 X축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위에 있다. 즉 Y좌표가 0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A, B가 아니라 A, 0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B가 0인 걸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식을 어떤 식으로 세울 수 있다? AP랑 BP랑 같다라는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AP 먼저 구해볼게요. AP라는 건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 두 점 사이의 거리랑 똑같은 거니까 A, 0이랑 0,6 사이의 거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루트 X좌표 A랑 0이니까 둘의 차이 A 제곱 빼먹으시면 안 되고 더하기 Y좌표 0이랑 6이니까 차이 6이죠. 6의 제곱. 괜찮으시죠? 다음 BP. BP도 결국에 B랑 P 사이의 거리인 거니까 B 마이너스 2,4 P A, 0이니까 X좌표 마이너스 2랑 A죠. 둘의 차이 여기서 여기 빼시면 A 플러스 2 나온다. 맞죠?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좌표 0이랑 4죠. 둘의 차이 4잖아요. 4의 제곱 맞나요? 그럼 AP, BP 구했네요. 얘랑 얘랑 같다. 즉 이거랑 이거랑 같다. 잡고 푸시면 된다는 거죠. 루트가 양변에 있으니까 제곱을 할 수가 있다. 제곱해볼게요. 위에 식 제곱하면 루트 바뀌어지니까 A제곱 더하기 6의 제곱 즉 36이 나올 것이고 아래식 제곱하면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즉 더하기 16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양변에 루트가 있으니까 그냥 제곱해서 그러면은 얘 정리하시면 A 나오겠네요. 정리해볼게요. A제곱 더하기 36은 정리해보시면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더하기 16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A제곱 날릴 수 있고 결국에 36은 4A 플러스 20이 될 것이다. 20 바깥쪽으로 넘겨주시면 16은 4A 되는 거니까 A가 몇이다? 4다.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A 구했고 맨 처음에 B가 0인 거 구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4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16 더하기 0이 되니까 답이 16이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괜찮으시죠? 결국에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A, B 라고 잡는 게 아니라 A, 0이라고 잡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X축은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34번은 직선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다고 했네요. 그러면은 얘는 뭐 X축, Y축이 아니니까 A, 0, 0, A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아니라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은 A, B가 아니라 P라는 점
x좌표가 a라고 문제에서 친절히 알려줬네요. a, b라고 잡는 게 아니라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우리가 여기다 a 대입해서 y 값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a 대입하시면 a, a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p를 구할 수 있으니까 얘 구하시고 그 다음에 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고 했잖아요. 식을 ap는 bp다 잡고 구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AP, BP 다 두 점 사이의 거리인 거니까 우리가 A 알고 B 아니까 AP, BP 쉽게 구해주실 수 있다. AP A랑 P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A, A 플러스 3이랑 5, 2 즉 루트 x좌표 a랑 5니까 둘의 차이는 a-5의 제곱이고 더하기 y좌표 a 플러스 3이랑 2니까 둘의 차이 a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괜찮으시죠? 그 다음 BP P a, a 플러스 3이고 B 2,4니까 루트 A랑 2 그러면은 둘의 x좌표 차이 A-2의 제곱 더하기 y좌표 A 플러스 3이랑 4니까 둘의 y좌표 차이 A-1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다. AP 구했고 BP 구했으니까 얘네 둘이 같다. 근데 양변에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곱을 하는 거고 제곱하시면 a-5의 제곱이랑 a-5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는 거고 위에 거는 아래 거는 제곱하면 a-2의 제곱 더하기 a-1의 제곱이 될 것이다. 얘랑 같다.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쭉 정리해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25 뒤에 거 정리하시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된다라는 거고 이게 뒤에 식 정리한 거랑 똑같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에다가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거랑 똑같다는 거니까 날릴 수 있는 걸 다 날려볼게요.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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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이니까 날리시고 a만 남겠죠. 쭉 해보시면 마이너스 8a 더하기 26이랑 마이너스 6a 더하기 5랑 같다. 즉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1 문제에서 2a 구하라고 했으니까 2a는 21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 직선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P라는 점을 A, B가 아니라 A, A 플러스 3 이란 식으로 잡고 문제를 풀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풀 수 있으면 이제 7번까지 맞은 거니까 1페이지는 다 맞았겠네요. 3페이지까지는 다 맞아 2페이지까지는 다 맞으셔야 돼요. 2페이지까지는 다 맞으시고 그 뒤에는 이제 본인의 재량껏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3페이지 다 맞고 4페이지도 맞는 거고 아니면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쭉 다 비슷한 문제예요. 비슷한 문제끼리 모아놨으니까 한 문제 풀면 충분히 다들 풀 수 있으실 거고 그 43번 저희 숙제니까 지금 한번 풀어보실까요?
계산이 더럽죠. 계산이 더럽죠. 계산으로 풀어도 물론 계산으로 풀어도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왜 풀라고 하냐면 얘 그냥 어쨌든 이 직선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직선면에서 배웠으니까 y는으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서 p, x좌표 모르니까 a다 라고 정리했을 때 2분의 3a 마이너스 2분의 17 이런 식으로 정리하신 다음에 AP랑 BP랑 같다 잡고 푸셔도 풀 수는 있어요. 계산이 더러울 뿐이에요. 지금 보시면 분수 나오고 식이 엄청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AP랑 BP랑 같다 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은 P를 임의로 잡았을 때 뭐 이제 요렇게 AP랑 BP가 같다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죠. 뭐 또 P 잡아보시면 뭐 여기에도 AP랑 BP가 길이가 같게 점을 잡을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 AB 사이에 여기 중간에도 P라는 점이 존재할 수 있겠죠. 맞나요? P는 이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건데 이 점 P들을 한번 다 모아본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P를 다 모아보면은 하나의 직선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AP랑 BP가 같게 P를 잡은 거잖아요. 얘 이 직선 위에 AB 직선 위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A랑 B의 중점이 되는 거죠. 맞나요? 동시에 여기는 뭐 새로운 점이 되는 건데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을 한번 잘 볼게요. 이 두 삼각형 보시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죠? 같게 잡았으니까 당연히 같겠죠? 그리고 이 길이 같고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겠죠? 얘도 공통이네요. 맞나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세 길이가 다 똑같은 거니까 둘이 합동 맞죠? 둘이 합동인데 지금 이 각이랑 둘이 같은 건데 둘이 더해서 180도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가 결국에 90도다. 맞나요? 90 더하기 90 돼야 180 될 거니까 결국에 여기가 직각이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은 이 P라는 점들 다 모은 이 직선이 뭐가 되냐면 A, B의 중점을 지나죠. 동시에 얘랑 수직이네요. 여기가 직각이니까. 맞나요? 그래서 이 P라는 점을 우리가 A, B의 중점 지나면서 수직인 거니까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괜찮으실까요? 얘를 그래서 A, P는 BP 물론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냥 A, A 플러스 3 잡고
푸셔도 상관없고, 근데 얘는 지금 문제가 식이 너무 더러우니까 이 P라는 점이 A, B의 수직이등분선이다 라는 거를 생각하신다면은 우리가 지금 직선방정식을 배운 상태니까 이 P라는 점이 A, B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A, B의 수직이등분선, 여기에 중점 지나면서 얘의 수직되게 이런 식으로 직선이 그려질 수 있는데 이 직선 위에 P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근데 P는 이 직선 위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직선 위에도 있고 이 직선 위에도 있으려면 자연스럽게 이 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두 직선 사이의 교점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가 될 것이다. 우리가 직사방정식 배웠으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중점 우리 구할 수 있죠. 내분점 배웠으니까. 중점 어떻게 구해요? 중점 2분의 두 x좌표 합, 2분의 두 y좌표 합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기억나셔야 돼요. 2분의 마이너스 2랑 0 합치면 마이너스 2고 2분의 y좌표 합 0이랑 4니까 둘 더해서 4, 즉 마이너스 1,2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 중점 구했고 얘 기울기 우리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죠. 기울기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잖아요. 얘 마이너스 2,0이고 여기 원점이니까 이 길이 2 될 것이고 이 길이 0,0에서 0,4니까 4 된다는 거죠. 기울기가 2분의 4, 즉 얘 기울기 2다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얘 기울기가 2예요. 얘랑 수직인 직선이죠. 우리가 수직인 직선 두 기울기의 곱이 몇일까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배웠었는데 맞나요? 얘 기울기가 2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얘 기울기는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울기를 알고 이 점을 지나니까 한 점도 알죠. 이 두 개 이용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풀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점 잡고 푸셔야 되지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배운 상태니까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한 점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거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직선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직선과 이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이 P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교점을 구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고 쉬었다가 할게요.